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까지 주부로 지내다 현재는 치킨 가게 사장이 된 20대 여자입니다. 회사에서 잘 나가고 돈 좀 번다고 날이 갈수록 가부장적으로 변해가던 남편을 이혼으로 복수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지금에 와서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매달리고 있지만 제가 머리에 총을 맞지 않은 이상은 다시 받아줄 일이 없을 것 같네요. 집안일 하는 여자 우습게 알고 본인이 최고인 줄 알던 가부장 남편이 박살난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이 모양 이 꼴인지 모르겠다. 아무 회사에서도 나 찾지도 않고 쓸모도 없는 인간이랑 당신은 왜 결혼했어? 기운내. 회사에서 권고사직 받았다고 세상 끝나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당신이 좀 능력은 부족해도 세상 착한 사람인 거 나 잘 알고 있어. 신혼 초인데 원룸에서 빌빌거리는 신세 만들어서 미안하다. 장인어른 반대하는 거 억지로 결혼 밀어붙여놓고 당신한테 집만 지우는 게 나야? 에이,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나 치킨 가게 일하면서 열심히 돈 벌고 있으니까 이런 일로 자책하지 말자. 당신 분명히 이전 회사보다 더 좋은데 취직할 수 있을 거야. 정말 내가 그럴 수 있을까 모르겠네. 어쩌면 장인어른이 한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공무원 공부한다고 뭐 사회생활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새님이라고 하셨잖아. 그게 딱 나야.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이라고. 아빠가 당신 반대한 건 무능해서가 아니라 이미 한번 결혼 갔다 와서 그랬던 거잖아. 당신 무능하지 않은 사람인 거 나 잘 알고 있으니까 자책 마. 공무원 공부하다가 당신처럼 회사 취직하고 이런 거 절대 쉽지 않은 일인 거 알지? 미안하다. 나 같은 놈 때문에 힘들게 해서. 남편은 이미 한번 장가를 다녀온 일이 있는 이혼남이었습니다. 저는 치킨 가게에 단골이던 남편과 부모님의 반대에도 결혼하게 되었고 아무런 지원을 받지도 못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직장을 잃고 너무 자책이 심하자 결국 아쉬운 소리를 할 수밖에 없더군요. 아빠, 큰아버지 회사에 혹시 사람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왜 무능한 그 놈 자식 직장에서 잘리기라도 했다니? 이혼남인 주제에 남의 귀한 딸 채간 뻔뻔함이면 어떻게든 엉덩이 붙이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잘렸다기보다는 새로 직장을 알아보는 중이에요. 그런데 요식업 계통 영업 쪽 일에 관심이 많다고 해서 얘기를 드려봐요. 큰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사람 좀 하나 써달라고 하면 안 될까요? 얼마나 무능하길래 본인 직장을 너한테 의탁해서 구한다는 거냐? 그런 놈팽이랑 더 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당장 이혼을 해라. 결혼도 이미 한마당에 더 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는 그래도 인정하는 분위기던데 아빤 대체 언제까지 반대하시려고요? 네가 아직 어려서 사람을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다. 결혼한다고 하면서 나랑은 다르게 가부장적이지 않고 착해서 좋다고 그랬었지. 근데 착한지 아닌지는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올라가 봐야 아는 법이야. 그 놈 인상만 봐도 딱히 착한 것 같지도 않더만. 계속 잔소리 하실 거예요? 아님 도와주기라도 하실 거예요? 더 참고 들으려니 좀 힘드네요. 내가 답답해서 그런다. 학벌부터 집안까지 그 놈이랑 뭐 하나 비교가 안 되는 게 있냐? 무슨 온달공주 이야기랑. 지금 현실이랑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만 명심해라. 일단 그이한테 기회 한 번만 주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얘기는 해놓을 테지만 너무 기대는 하지 마라. 저는 아버지에게 아쉬운 소리를 들어가며 남편의 취직 자리를 구해주었습니다. 가뜩이나 떨어진 남편의 자존감을 배려하기 위해 큰아버지의 식품회사라고 말하기보다는 먼 친척을 통해 취업 자리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꺼냈죠. 소개를 통해 취직을 하게 된 남편은 적성에 맞았는지 일을 열심히 했지만 날이 갈수록 조금씩 제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집안일 도와준다고 하더니 요즘 주말마다 뭐하러 돌아다니는 거야? 주말에는 청소며 설거지며 거들어준다며. 나 영업부서라서 회사 거래처 사람들한테 이래저래 기름칠해줘야 할 일이 있어서 그래. 남자 하는 일에 괜히 이러쿵저러쿵 말 늘어놓지 말자. 아니, 그래도 당신이 약속한 건 지키도록 해야지.
한 입 가지고 두 말 안 한다며. 나마 이런 중천금이라며. 회사 일 적응될 때까지만 참아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왜 일 핑계로 맨날 집 밖에 싸돌아다니기만 해? 주부 일하면서 나 내조하라고 했었고 집안일 도와주겠다고 했던 건 물론 기억해. 근데 그럴 사정이 안 돼서 못 도와주는 거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우선순위를 생각해보면 내가 직장일에 매진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당신 취직하더니 사람이 완전 변했다. 내가 영업부서의 에이스 취급받고 있는데 그럼 어떡하겠어. 승진하게 되면 당신한테도 좋은 일이니까 참고 이해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정 힘들면 치킨 튀기는 일 하는 거 관두던가. 어차피 열심히 해봤자 남의 가게 좋은 일이기도 하고. 우리 벌이가 얼마나 된다고 내가 일을 관두겠어. 아, 그러니까 내가 조만간 승진할 거 확실하다고. 취직한 지 얼마나 됐다고 승진 얘기야. 허파에 들어간 바람 빼고 일이나 열심히 해. 이보세요, 나래씨. 나도 다 듣는 귀가 있으니까 하는 말이거든요. 회사에서 잘려서 빌빌거리던 찌질이던 시절은 한참 전이니까 제발 참견 좀 자제하자. 바쁘다는 이유로 외박이 잦은 것도 모자라 말투까지도 점점 거칠어지는 남편. 그런 남편의 모습이 실망스럽기는 했었지만 일이 힘들어서 그런 거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남편이 승진을 하게 되자 저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죠. 당신 미쳤어? 전 여자친구들 사진을 왜 방에다 붙여놓고 있어? 집에서 놀지만 말고 자기 계발서도 읽으면서 자기 관리 좀 해봐. 그러면 내가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자기계발서는 뭔 자기계발서야. 전 여자친구들 사진 보관하고 있던 것도 소름 돋는데 그걸 액자에 넣은 게 어떻게 자기 관리인데? 스스로 자신감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리추얼이랄까? 정신적인 의식이라 생각하면 돼. 날 좋아하는 여자가 이만큼이 있었구나 확인하면서 영업에서도 자신감이 생기는 거지. 기가 찬다 기가 차. 그럼 나도 전 남자친구들 사진 집에 걸어놓아도 되겠네? 아니, 네가 나처럼 영업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감 필요할 일이 뭐가 있어. 닭 튀기는 거 솔직히 고졸도 하는 일이잖아. 지금 말 다 했어? 힘들어도 당신 뒷바라지한 사람한테 그게 할 말이야? 아니, 솔직히 말해서 당신 식품 영양학 전공했고 대학도 괜찮은데 나온 건 알겠거든? 근데 내가 막상 취직을 해보니까 결국 사람 능력이라는 건 그런 학벌로 증명되는 게 아니더라고. 사람 학벌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나도 동의해. 근데 내가 헌신한 건 어디 가고 닭 튀기는 거 고졸이나 한다느니 하면서 내 일 폄하하고 있잖아. 지금 이런 태도가 맞는 거야? 아, 직장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짜증나게 좀 하지 말자. 나도 이제 짬 차서 주임 소리 듣고 곧 대리도 할지 모르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이렇게 닭이나 튀기는 마누라한테 바가지 긁힌다고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 황당하다 황당해. 당신 그럼 잘난 사람이니까 나 치킨 가게 일 관둬도 상관없겠네? 집에서 그냥 집안일이나 하면서 당신 내조나 하면 되는 거야? 내가 진즉에 그렇게 하라고 말했잖아. 뭐 그리 대단치도 않은 일 아득바득하면서 자존심 세우지 마. 그냥 주부로 지내면서 남편 성공이나 뒷바라지 하라고. 집안일에는 아예 손도 대지 않고 점점 황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남편이 실망스러워 저는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회사에서 자기가 이루고 있는 성취에 취해 저를 날이 갈수록 함부로 대했죠.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부추기는 사람인 게 더 황당한 일이었죠. 며느라가 너 요즘 현우한테 바가지 긁는다면서? 사람이 잘해줄 때에 소중함을 알아야 하는 법인 거 모르니? 어머니, 제가 여기서 더 어떻게 잘해줄 수 있을까 고민일 정도로 잘하고 있어요. 집에 전 여자친구들 사진 걸어놓고 있는 사람을 제가 참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으세요? 거봐 엄마. 내가 집사람한테 말해봤자 소용없을 거라고 했잖아. 완전 자기 생각에 빠져서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한다니까. 너 지금 집에서 하는 게 뭐니? 막말로 쥐꼬리만한 원룸에서 지내면서 세탁기가 빨래해, 식기 세척기가 그릇 닦아, 로봇 청소기가 청소해. 대체 너는 하는 일이 밥 차리는 거 말고 뭐냔 말이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이가 아침 7첩으로 먹어야 한다고 해서 칼로리며 영양 계산해가면서 식사 준비하고 있어요. 매일 같은 거 먹으면 질린다고 해서
요리 대량으로 해놓지도 못하고 있고요. 애시당초 그의 취직 자리도 제 친척분 통해서 알게 된 건데요. 당신 말하는 것만 들으면 아주 나 제대로 내조라도 하는 줄 알겠어? 솔직히 말해서 당신 요리 맛있는 건 인정하는데 그게 주부로서 하는 일 전부나 다름없잖아. 당신이 직장 구해줬다고 하는데 그건 그냥 계기 정도인 거고 일은 내가 잘해서 승진하는 거 아니야. 옛날 같았으면 첩을 들여도 될 정도로 능력 있는 애가 우리 현우다. 묻어난 현우한테 밥 차려주는 거 말고는 딱히 봉사하는 것도 없으면서 생색 좀 내지 마라. 큰일 할 사람 기죽여서 어떻게든 편해보려고 수작 부리는 꼴 나는 못 본다. 저는요, 충분히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집안 배경도 많이 차이나고, 신혼집 장만할 때도 제가 훨씬 더 많이 보탰어요. 첩이니 뭐니 이야기하는 것부터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어느 쪽이 정상이고, 어느 쪽이 비정상인가. 이 집안은 이 집안의 규칙이라는 게 있는 거다. 소방 맡기 싫음. 앞으로 현우한테 고분고분 굴거라. 이게 이쁘다 이쁘다 해줬더니 고집만 세져가지고 어디다 써먹어야 할지 감도 안 오는구나. 당신 엄마한테 고맙다고 해야 해. 애 임신 안 되고 있는 것부터 엄마도 불만 많은데 지금 참아주고 있는 거 기억하고. 앞으로 내조 똑바로 안 하면 엄마 또 호출할 테니까 긴장하고. 어느 날 내가 첩 가진다고 해도 놀랄 생각하지 말고. 그걸 지금 농담이라고 하는 거야? 농에 또 진지하게 반응하는 거 보니 죄책감이 있기는 한 모양이구나.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너는 대체 언제쯤 애를 가질 거니? 현우가 애를 얼마나 귀여워하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 애 가지는 약이라도 지어서 보내줘야겠니? 제가 하는 집안일을 우습게 알고 애가 생기지 않는 책임을 제게만 묻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결혼하기 전만 해도 차이나는 배경의 이혼남과 결혼을 해준다며 굽신거리다시피 하던 시어머니의 모습이며 착하고 절 배려하던 남편은 온데간데 없었죠. 결혼을 한 지 1년이 넘어서야 제가 시집 온 집안 사람들의 본성이 바로 강약약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은 시점에 전 아버지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요즘 그 놈팽이랑은 잘 지내고 있냐? 형님 말 들어보니 아주 지가 잘난 줄 알고 기고만장하고 있다던데. 그 일 잘하고 있으니까 아빠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일이야 잘할 수밖에 없겠지. 내가 그렇게 대하라고 시켜두었으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켜뒀단요? 내가 너한테 말했었던 거 기억나니? 그런 놈이 착한지 아닌지는 힘이 있고 나서야 판단이 될 문제라고. 일부러 큰아버지한테 부탁해서 내 사위니까 힘 좀 실어주라고 했다. 그럼 그이가 빨리 승진한 거며 지금 일 잘하고 있는 것도 큰아버지가 도와줘서라는 거예요? 공무원 공부하다가 기껏 취직한 회사에서도 잘린 놈이다. 영업일 하면서 그 놈이 에이스 취급 받을 능력이나 있고. 정말 너무하시네요. 이건 그이랑 저 기만한 거잖아요. 덕분에 그놈 실체가 요즘에 좀 어떤지 잘 보이겠지. 너도 봐온 게 있을 테니 이제는 대답해 보거라. 어느 쪽이냐? 사람들한테서 인정받고 잘 나간다고 내 딸 무시할 놈이냐? 아님 잘 풀리는 것에 감사하면서 더 부인한테 헌신하는 놈이냐? 이런 일 몰래 꾸민 아빠랑은 더 할 얘기 없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난 언제라도 그 놈이랑 이혼하는 거 찬성이다. 아직 애도 없고 새 출발하기에 늦은 나이 아니니 잘 생각해 보거라. 남편이 회사에서 잘 나가는 것이 모두 아빠가 큰아버지에게 부탁한 일이었다고 생각하니 납득이 가는 것이 많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남편이 일머리가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결국 저는 아빠의 말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힘을 가지기 전에는 제 눈치를 살피다가 잘 나간다 싶으니 마누라를 괄시하는 데다 시어머니를 통해 첩이니 뭐니 하는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꺼내는 인간. 그게 바로 남편의 실체였죠. 여보, 오랜만에 우리 외식이나 한번 하고 올까? 갑자기 당신이 무슨 바람이 들어서? 나한테 외식으로 나가는 돈 아껴서
당신 좋은 차 살 거라더니? 그거야 그냥 농담으로 한 거지. 당신이 첩들이니 뭐니 하는 말 아직 안 잊고 있거든? 농담을 하려거든 선을 지켜서 해. 으이구, 우리 마누라 많이 뿔이 났네. 알겠으니까 오늘 이쁘게 하고 밖으로 나와. 당신 맛있는 거 먹고 기분 풀면 좋잖아. 그러니까 왜 나한테 갑자기 잘해주냐고 불안하게. 생각해보니까 당신이 직장 연결해준 것도 맞고 이래저래 고생이 많았잖아. 나 뒷바라지 한다고 힘들 텐데 정작 난 일 바쁘다고 생일이니 기념일이니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하고. 이제 앞으로라도 힘낼 테니까 마누라가 좀 이쁘게 봐줘. 알겠지? 아빠의 말대로 남편과 이혼을 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 갑자기 사근사근해지던 남편. 기분이 좋을 일이 있어 잠깐 일어나 싶었는데 놀랍게도 남편은 저와 외식을 다녀온 이후로도 꾸준히 절 챙겨줬습니다. 갑자기 서프라이즈 선물을 준다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등 나부끄러운 애정 표현까지 하며 달라진 모습을 보였는데요. 감동할 뻔했었던 저는 그것이 모두 남편이 원하는 걸 달성하기 위해 위장하는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여보, 애기 봐봐. 너무 귀엽지 않아? 사진 보면 아주 천사가 따로 없다. 뭐 천사까지는 모르겠는데 귀엽긴 하네. 근데 당신이랑 은근 닮은 것 같은데 누구예요? 친척분? 아, 내 전처아이야. 오랜만에 사진 보니까 좋더라고. 전부인 애를 갑자기 보여주는 이유는 뭔데? 그게 갑자기 전 부인이 연락 와서 애를 키울 형편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얘기가 좀 갑작스럽게 진행되기는 했는데 내가 맡기로 했어. 오늘부터 당신이 친자식처럼 키워주면 돼. 할 수 있지? 갑자기 무슨 개소리야? 설마 당신 이러려고 나한테 최근에 잘해줬던 거야? 꼭 그렇다기보다는 당신이 명료하게 상황 파악하길 바라는 마음에 기분 풀어준 거지. 스트레스도 좀 받은 상황인 것 같은데 괜히 자존심 세우다가 잘못된 판단하지 말란 뜻에서. 잘못된 판단? 지금 내가 남의 자식 못 키우겠다고 말하는 게 잘못된 판단이라 이거네? 이혼녀 꼬리표 붙고 능력 있는 남편한테 버림받는 쪽을 택할 생각은 아니지? 그나마 내가 너 배려해서 전부인 첩으로 데리고 사는 것까지는 안 하겠다고 양보해주는 거야. 이거 진짜 사람 새끼 아니네. 자꾸 봐주니까 사람이 만만해 보이니? 아, 자존심 괜히 세우지 말라니까. 일단 한 번은 참아줄 건데 이제부터 하는 말 조심해서 내뱉어. 너야말로 생각을 좀 하고 말해 미친놈아. 전 여친들 사진 도배해 놓은 것도 참아줬는데 남의 자식의 첩 얘기는 도저히 못 참겠다. 너 그거 알고 있니? 지금 직장에서 잘 나가는 거 사장인 큰아버지가 밀어준 덕분인 거. 무슨 헛소리야? 당신 큰아버지가 내 직장 사장이라고? 이거 완전 또라이년이네. 당신이랑 곧 이혼할 마누라 이름은 윤나래. 아빠 이름은 윤준원. 당신 회사 사장님 이름은 윤준묵. 내가 큰아버지 아닌 이상 당신 회사 사장님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겠어? 또라이년이라고 한 거 한 번은 참아줄 텐데. 앞으로는 조심해서 내뱉어. 안 그럼 헛소리인지 아닌지 곧장 확인시켜 줄 테니까. 나한테 이렇게 헛소리 하려고 따로 조사를 했겠지 미친년아. 이딴 위협한다고 내가 겁먹을 줄 알아? 너 조만간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준비하고 있어. 알겠어? 그래. 이혼하는 거 나도 좋다 이거야. 대신 당신이 헛소리라고 했던 거 꼭 증명은 해줄게. 그때 가서 울며불며 매달려도 소용없다는 거 기억해둬?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동안의 폭언과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빌미로 위자료를 뜯어냈습니다. 이혼한 제게 잘했다고 칭찬해주시는 아빠에게 남편의 더러운 인성과 폭언들을 모조리 털어놓기도 했죠. 여보, 사랑하는 내 나래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짜고짜 왜 반말을 하시고 남의 이름을 부르세요? 미안. 당신이 이제까지 나 얼마나 배려해줬는지 너무 늦게 알아서. 내 자존심 지켜주려고 먼 친척이 직장 소개해줬다고 한 거며 참아준 거 이제야 나 알았다고. 내가 얼마나 인간 쓰레기였고 말도 안 되는 권위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정말 깨달았어. 네네. 축하드리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미안한데 다시 나랑 재결합해주면 안 될까? 당신이랑 이혼하고 연줄 끊어지고 나니까 회사 사람들 나대하는 게 완전 찬밥이야. 전에는 내가 뭘 해도 에이스 취급하던 사람들이 나 패급 취급하는데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이라고. 제발 다시 나 받아주면 안 될까? 에이, 약한 소리 하지 마시고 리추얼인가 뭔가 하면서 자신감 충전하세요. 전 여친 사진들 잔뜩 붙어 있던데
거기 전 부인 아들 사진까지 붙여놓고 힘내보시라고요. 이러지 말자, 여보. 내가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 나 한 번만 받아줘. 말귀를 못 알아듣네. 자꾸 질척거리지 말고 그냥 좀 꺼져주세요. 여보,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집안일도 내가 다 할 테니까 제발. 댁 같은 쓰레기 다시 재활용할 생각 없으니까 앞으로 연락 마라. 그리고 조금이라도 회사에 더 엉덩이 붙이고 지내려면 귀찮게 하지 말고. 알겠어?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게. 응? 당신이 지금 당장 바라면 무릎 꿇고 손 들고 있는 거 사진이라도 찍을게. 계속 연락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꺼져. 여보, 현재 남편은 회사에서 무능한 사람으로 찍혀 곧 퇴사를 할지도 모를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제 와서야 저를 괄시하던 남편이며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빌고 있지만 저는 절대로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줄 마음이 없네요. 본인들이 잘난 줄 알고 배려하고 참아줬던 저를 무시해왔으니 그 대가를 남은 세월 내내 치르게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마지막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